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친윤계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윤상현 의원인데 어떤 생각일까요? 모레쯤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 표, 이 불출마했던 오세훈 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해봤는데, 자, 먼저 윤상현 의원의 속내는 뭘까요?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분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적극 나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서로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건국의 악수와 지금 한덕수 총리를 모시자 이런 의견도 있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저 원래 예약돼 있었어요. 어떤 일로 만나신 걸까요? 어느 저 개인적인 거. 대행님이랑요? 예. 어제는 제 집에서 윤어게인, 그 요새 캐치프레이즈 있죠. 윤어게인 캐치프레이즈를 쓰는 사람은 윤상현이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신의와 본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서. 그본과의 신의와 의리는 끝까지 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제가 김병원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안철수 출마 응원도 하고 또 한덕수 출마 설득도 하고 이제는 또 본인이 나온다고 하고 이 속내는 뭡니까? 예, 뭐 자타가 공인하는 윤상현 의원은 여의도의 마당발입니다. 예, 친화력이 그리고, 좋죠. 예,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과도 여러 명 그렇게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소통력이 강하다 이런 걸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글쎄요, 윤 어게인에서 저 윤이 윤상현의 윤이다라고 윤상현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제 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윤상현 의원 또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탄핵 정국에서 헌재합의라든가 여의도 시위, 광화문 집회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참여를 하고 또 주도를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그 격정적인 순간에 뒤로 빼지 않겠다라고 하는 적극성, 이것은 뭐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도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오늘 출마를 하겠다라고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득표력이 분명히 수반이 된다라고 제가 그 측근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한 득표력이 나올 것이다, 증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예. 그건 이제 지난번에 당 대표 선거 때도 4명이 나와서 사실은 4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당 대표에 대한 그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물론 거기에 참여를 하는 분들이 아까 뭐 15명, 20명 얘기를 합니다만은 월, 화 이틀 동안에 하면은 대략 한 10명, 많아도 11명 예. 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 파악이 됩니다만은 의미 있는 득표력으로 선전을 한 후에 차기 당대표를 담보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선전을 할지 그것을 우리가 주시를 하는데요. 글쎄요, 윤 어게인에 대해서 당내에 많은 또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송치훈 부장. 지금 보면 그러니까 윤심,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걸 놓고 이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난번 탄핵 반대 집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지지는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 후보들 중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윤상현, 또 밖에 있는 지금 한덕수까지 도대체 윤심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일단 홍준표 시장님은 아닌 것 같고요. 왜요? 홍준표 거기도 탄핵에 반대했잖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탄핵에 대해서만 반대했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계속 내왔었거든요. 임기 중에도 부득이하게 모시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뭐 김문수 전 장관을 향해 뭐 탈레반이라는 SNS 글을 올릴 때도 용산은 뭐 불통이다 이러면서 용산에 대한 비판을 또 추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인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직도 윤심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서는 온당하게 봐주실 것인가? 저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저런 분들 일부는 이번 대선에서 이길 생각이 없구나. 저런 분들은 일단 윤심,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어떻게든 자신에게 이끌어내서 아마도 차기 당권 선거에 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 상식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탄핵의 강을 건너서 중도층의 표심을 최대한 확보해서 선거에 대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아예 등한시하고 어떻게든 윤 어게인이란 말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윤석열 정부 어게인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탄핵 정국 때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공포심에 두려움에 떨었던 중도층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심을 향한 저런 구애가 그렇게 국민들께서 좋게 봐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가 요즘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38로 역시 여전히 제일 앞서 있습니다. 이건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했던 내용인데 김문수 13, 홍준표 6, 한동훈 5, 안철수 3, 이준석 3 이런 여론조사가 있고요. 다음 장이요. 양자 대결로 붙였을 때 이런 성과가 숫자가 나오더군요. 김문수 후보와 붙었을 때 48대 31, 홍준표 47대 31, 한동훈 47대 24 이런 양대 대결.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완주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들어가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장이요. 예, 이건 CBS에서 조사한 건데 45%가 넘는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가요. 자, 김문수 12.5, 한동훈 10. 이런 숫자도 나오고 있다는 것. 사실 여론조사마다 샘플을 몇 개나 했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느냐, 응답률이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여러 개를 소개해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여론조사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장이요. 이게 전부군요. 예, 자 오늘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 의원께서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불참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님의 말씀이신데 이렇게 자꾸 분열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아마 이재명의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 경선에 함께 하시거나 경선을 거쳐서 선출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것이 예, 최선 평론. 네.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겁니까?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정치인이 그렇게 단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를 안 하고 경선 불출마는 국민의힘 현재 당원이니까 내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근데 이걸 확대 해석해서 대선에 내가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룰과 이런 말하자면 당내의 그런 말하자면 정리가 안 되고 우리가 중도의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내가 여기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제가 보기엔 관망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론조사 지형들이 가장 보여주고 있는 일관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결국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라는 걸 입증하는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딱 하나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반 이재명 전선을 두텁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깃발들 수 있는 장수를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예.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저는 진력을 다해야 되고 여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후보가 좀 난립돼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압도적 강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또 조정할 리더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선 투쟁까지 개입돼 있어서 지금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좀 명징해지게 구도가 갈 걸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선을 관리하는 대선 지금 저 당 지도부들이라니까 참여하신 분들 정말 딱 그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는 두 가지 수식어 박스권에 갇혀 있다와 비호감이 높다. 이 지점을 저는 공략 포인트로 해야지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은 찬반 투표 형식이기 때문에 괜히 분열과 그런 어떤 갈등의 요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1차 경선, 2차 경선 등등을 통하면서 후보가 4명에서 또 2명으로 또 마지막 후보가 결정이 되고 또 혹시 모를 또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 이재명 구도를 펼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일 텐데 과연 당장 이번 주 말부터 시작될 그 후보들의 토론회 어떤 결과 나올지 참 궁금해집니다.